고식지게. 자, 고자는 왼쪽에 있는 계집 여자의 뜻이 들어있고 여자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옛고자의 발음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고모고자라고도 하고 시어머니 고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녀자 고자입니다. 아녀자. 식자는 아이식자로 쓰였습니다. 아이식자. 지자는 어조사지자. 개자는 개책개자입니다. 개책개자. 해석. 고, 아녀자와 식, 아이들의 계책. 아녀자와 아이의 계책. 자, 깊은 지혜를 가진 원로들의 계책이 아닌 아녀자와 아이의 계책을 고식지게라고 합니다. 의미는 당장에 편한 것만 취하는 계책. 중국 역사시대 최초의 임금은 요임금이라고 합니다. 요임금은 신하 중 가장 효성스러운 순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데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순임금도 자기 자리를 당시 큰 물난리를 해결했던 신하인 우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우임금은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어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 최초의 왕조는 하나라이지요.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거림금은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탕이라는 신하가 거림금을 죽이고 상나라를 세웁니다.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라 후대에는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탕임금이 세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도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과 마찬가지로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주나라의 문왕과 그의 아들인 무왕과 강태공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라 마지막 임금인 걸과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주 못된 사람을 걸주 같은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식지게는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과 관계된 고사성어입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장사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능을 백성을 괴롭히는 데 씁니다. 조선시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당시에도 삼공제도가 있었는데 국가원로 3명은 구후, 악후, 서백창이었습니다. 삼공은 왕의 광기를 가라앉힐 방법을 상의합니다. 그 결과 삼공은 총각인 왕이 결혼을 하면 광기가 가라앉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혼의 상대자는 삼공 중 가장 원로인 구의 딸로 결정합니다. 삼공의 생각처럼 결혼 초에는 주왕의 광기가 좀 수그러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시작됩니다. 구후의 딸이자 주왕의 부인인 왕비가 폐하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십시오 하고 간언하자 왕비의 간언을 듣던 주왕은 여자가 감히 남자 일에 간섭한다며 자기 부인을 죽이고 이런 버릇없는 여자를 내게 준 사람도 그냥 둘 수 없다 하여 장인이자 국가의 가장 어른인 구후마저 살해하고 장인의 시체로 장조림을 해먹었답니다. 삼공 중 2번째 원로인 악후가 다시 간언하자 주왕은 악후를 죽인 후 이번에는 마른 포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지막 원로인 서백창은 개죽음을 당하기 싫어 자기 땅으로 도망갑니다. 서백창은 은나라의 서쪽에 있는 백, 우두머리인 이름이 창이란 뜻입니다.
서백창이 자기 근거지인 주 땅으로 달아나자 주왕이 서백창을 소환하여 감옥에 가두고 죄를 캐기 시작합니다. 서백창의 죄가 발견되지 않자 주왕은 서백창이 보는 앞에서 서백창의 큰아들 백읍고를 죽여서 그 시체로 포를 뜬 다음 그 고기로 국을 끓여서 서백창에게 주며 세상에서 서백을 성인이라 하는데 그가 이 국을 먹으면 제 자식의 살점을 먹는 것이니 성인도 아니요. 먹지 않으면 성인이므로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백창은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살점으로 끓인 국을 다 먹고 왕에게 감사의 절까지 올립니다. 서백창이 잡혀간 후 서백창의 부하들은 서백창이 다스리던 땅의 일부와 미녀와 명마를 주왕에게 바칩니다. 더 이상 서백창을 잡아 놓을 명분이 없어지자 은의 주왕은 서백창을 석방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서쪽 제후들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다시 자신의 영지로 돌아온 서백창은 자신의 둘째 아들 발과 함께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 후 중국 4대 요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달기를 얻은 주왕은 점점 더 광기에 빠져듭니다. 달기는 주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제후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제후인 소호가 살아남기 위해 바친 자신의 딸입니다. 달기에게 흠뻑 빠져 그녀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려는 주왕은 달기야말로 진짜 여자다.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을 겪어봤지만 달기에 비하면 목석에 불과하다. 정말 하늘이 내려준 여자다 라고 말하며 달기에게 흠뻑 빠집니다. 달기는 값비싼 상아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녹대라는 화려하고 거대한 두각을 짓고 그 위에서 남편인 주왕과 술판을 벌이며 자유분방하고 관능적인 음악을 즐겼습니다. 폐하, 한번 즐거움의 끝까지 가보고 싶사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후회 없는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왕은 달기를 위해 술이 가득 채워진 연못과 고기가 주렁주렁 달린 숲을 뜻하는 주지웅림의 공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남녀들을 벌겨벗겨 연회에 참석하게 했는데 이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절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업고 과인이 있는 곳까지 와야 한다. 주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잔치에 참석한 1000여 명도 넘는 남녀들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몸이 되어 벌거벗은 남자들은 이리저리 여자를 붙잡으려 뛰었고 역시 모두 벌거벗은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주왕이 한 잔 마시면 참석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잔을 마셔야 했는데 술이 약한 사람은 연못에 빠져 죽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술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계속하여 무려 120일 동안이나 이어지니 이를 긴 밤의 술자리를 뜻하는 장야지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궁궐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매일 주지웅림의 잔치가 벌어지자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주왕은 비밀 경찰을 풀어 불평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포락지형을 가했습니다. 포락지형은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아래 이글거리는 숯불을 피워놓은 후 구리 기둥 위를 죄인들로 하여금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는 죄를 사면해준다. 불 속에 떨어져 죽느냐 기름 기둥을 무사히 건너느냐 절박한 갈림길에서 발버둥치다 불구덩이에 떨어져 뜨거움에 몸부림치면서 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깔깔깔깔 웃으며 즐겼다고 합니다.
주왕의 폭정이 심해질수록 고향에서 아들과 함께 복수의 칼을 갈며 세력을 모으던 서백창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어느 날 서백창과 아들 발이 군대를 끌고 군사훈련을 가던 중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강태공을 만나 술에 태워 함께 돌아가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드디어 복수의 칼을 갈던 것을 멈추고 서백창과 그의 아들 발과 강태공과 수많은 제후들이 상나라의 수도 은으로 진격합니다. 궁궐에 다가가자 수도를 방어하던 사령관이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왕의 정벌에 함께하겠습니다 하고 모두 함께 궁궐을 공격합니다. 서백창의 군대가 상나라 수도 은에 있는 궁궐을 포위하자 폭군 주왕은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호화롭게 지은 녹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분신자살하는데 이 불이 번져 궁궐 전체가 잿더미로 변합니다. 달기는 사로잡혀 오랏줄에 묵힌 채 울음을 터뜨리며 형장으로 끌려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꽃이 봄비를 흠뻑 맞은 것과 같았다 합니다. 처형할 때 망나니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혼이 달아나고 팔이 마비되어 칼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90살이 된 망나니로 처형하려 했으나 이 늙은 망나니도 달기를 보자 현기증이 나고 눈이 부셔 목표물을 겨냥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가린 후 처형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기 노지언이 용 고식지어라. 자, 주는 아까 폭군인 주왕을 가리킵니다. 기자는 버릴 기자, 노자는 늙을 노자인데 여기서는 원로, 노인들, 아까 말했던 구후, 악후, 서백창 같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지자는 어조사 지자로서 앞에 말의 뒤에 말을 꾸며주게 합니다. 노지언함은 노인들의 말, 원로들의 말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말 이을 이자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데 여기서는 그리고라고 순접으로 해석됩니다. 용자는 쓸 용자, 고자는 아까 봤죠. 계집여자의 뜻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옛 고자의 발음이 들어있는 아녀자고, 아자는 아이란 뜻이고 여자는 여자란 뜻입니다. 아이와 여자를 아녀자라고 합니다. 식자는 아이식자, 자식이라고 할 때 아이식자입니다. 앞말을 뒤에 꾸며주게 하는 어주사지자, 말씀어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주어는 주임금입니다. 주임금은 기 버렸다. 뭐를? 노지언을,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말일자가 그리고입니다. 원로들의 말, 여기서는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용 사용했다, 들었다. 누구의 말을? 고식지어를, 아녀자나 아이들의 말만 들었다. 여기서 고식지어는 달기 같은 여자나 주왕에게 아부했던 간신들의 말을 가리키겠지요. 다시 해석할게요. 주왕은 노지언,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고식직의 아녀자나 간신배들의 말만 사용했다. 여기서 고식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식지계를 아녀자 고자, 아이식자 대신에 잠깐 고자, 쉴식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잠시 쉬고자 하여 쓰는 계책, 당장 편한 것만 취하는 계책이 됩니다. 달기는 남편인 주왕과 함께 왜 그리 이상한 짓만 골라 했을까요? 아까 보았지만 달기는 주왕에게 정복당한 유소시국의 제후인 소호가 살아남기 위해서 준 딸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인 주왕에게 소호는 왜 자기 딸을 주었을까요? 소호는 자기 딸인 달기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야야, 저놈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놈이다. 내가 가서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달기는 아버지인 소호가 미인계로 보낸 딸이었습니다.
달기는 결국 주왕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상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소훈은 딸을 이용하여 원수를 갚은 것이지요. 중국의 병법을 정리한 것이 36개인데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민계입니다. 한 번 걸려들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요. 은나라를 멸망하게 했던 달기, 오나라를 멸망하게 한 서시, 동탁을 죽게 한 초선, 모두 민계에 이용되었던 어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용비어천가에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이야기가 등장하여 참고가 될까 하여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보았던 서백창이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이 되고 그의 둘째 아들인 발이 무왕이 됩니다.